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뭐 당장에 이쪽이 진짜 뭐 망할 것처럼 너무 큰 악재라든지 혹은 우리가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이 우리 작년 초반에 그쵸?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다 푹싹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데 그냥 사실상 다른 쪽의 먹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국내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쪽의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더라도 보통 강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엄청 강하거나 엄청 혁신적인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좀 시세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좀 답답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형제들 이대로 포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중장기적 관점의 성향으로 느긋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기다릴 어떤 모멘텀, 실적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업은 우리 지금 우리 뭐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단계들이나 절차들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 이제 우리가 물론 우리는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좋은 걸 왜 안 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의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급하게 사야 될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시장에서는 지금 뭐 최근에 테마적인 거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또 기타 실적주들 여러 가지 뭐 좋다고 하는 것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좋지만 지금 당장 유독 더 사야 되는 이유를 사실 시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고 계속 또 분위기가 처지고 있고 슬금슬금 시세가 밀리다 보면은 또 오히려 신용잔고도 높은 종목들은 반대매매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금을 채우다 지치면 또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분위기 파악을 좀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도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봉 차트입니다. 시세는 또다시, 그쵸? 우리 바닥으로부터 매수해서 좀 차익 실현 좀 하고, 가지고 오고 있다가 또 중간에 이제 매도를 해서, 좀 굉장히, 뭐랄까요. 이 단기적인 시세도 너무 좀 그렇습니다. 참 모양이 좀 그렇고, 오히려 이 거래가 좀 더 실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봉도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처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월봉은 일단 어느 정도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 사실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땐 대략적으로 12만 5천 원 부근 요런 라인대만 어느 정도 지지가 좀 이루어지면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12만 한 8천 원대 요 지금 현재 단가대 요런 라인에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다운사이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주가 동향은 이렇습니다. 자, 이것만 좀 하나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장 이 종목을 사야 돼. 무조건 지금 안 사면 안 돼. 할 만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매수를 우선적으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매수 욕구. 결국에 그게 투자 심리입니다. 투심이 지금은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가 투심이 썩 좋지 못하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왜? 긍정적인 것도 없지만 부정적인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서 급등을 보이는 건 아닌 이상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냥 그렇다.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근데 이제 어쨌든 들고 있는 물량들이 시세가 안 나오면 또 매도 욕구를 불러요. 안 나오면 굳이 효율적으로 들고 있지 않는 수급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세는 좀 처지고 있는 부분은 다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 시세를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호재가 계속 겹치면서 또 전체적으로 밸류를 재평가받으면서 국내 증시는 또 삼성전자의 영향으로도 충분히 또 주가 어떤 지수의 종합지수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비중이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업종 대부분, 특히나 대형주들의 시세가 썩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코스닥을 이만한 시세까지 이렇게 내준 거는 딱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테마주들인데,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 퉁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 테마주도 계속 뻗어나가서 위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어떤 테마가 묶였다 싶으면은 계속 올라가서 계속 옆에서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류가 강제로 높아져요. 재무적인 성장이 아니라 테마적으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합지수도 상장 기업들의 주가나 시가총액으로 비례해서 지수가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코스닥은 진짜 1000포인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우습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안 좋은 어떤 악재로서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려보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메인이 침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 추후에 메인에게 다시 수급이 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때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쨌든 셀트리온 형제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딱 전 죄송하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 모두의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정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누구는 내가 이 성향에 맞지 않아서 매도를 또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나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들어가느냐,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느냐, 정말 셀트리온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응이 다 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실 필요 없고, 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제 무료방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도 받아 가시면 또 다양한 수익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지만 그래도 조금 실적도 괜찮고, 그쵸? 추가적인 상승 시세가 좀 여력이 있거나, 거래가 강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리니까요. 오셔서 다양한 좀 수익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쵸? 이런 것들도 이제 단기적인 거. 심지어 대형주도 진짜 우리가 8만원 초반대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올려오고 있잖아요. 9만원까지 목표로 가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웅진싱크비, 기아차 등등, 이렇게, 그쵸? LG전자 벌써 1억 가까이를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에이티엠비에스트 처음에 상한가 간 날, 대성창투, 그쵸? 각각 시장에서 거래가 크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편입을 해서,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빠르게 손절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이렇게 또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것들도 있고, 분할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또 챙길 건 잘 챙겨오고 있으니까 무료방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릴게요. 오셔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런 시간도 아깝다, 당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실적주를 잡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같이 또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각각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에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시세가 나올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로 계좌를 좀 키워나갈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이 좋은 시장을 그동안에 내가 물렸던 것만 연연해서 물린 것만 어떻게든 빠져나오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장입니다. 조금 시장에 대한 걸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진짜 경기 불황에서 경기 호황으로 가기에 너무 좋은 이런 국면에 있는데, 이런 시장이 주는 기회를 그냥 진짜 그렇게 활용한다라는 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심지어 시장이 진짜 반등을 정상적으로 보여서 꼭대기에 가서 물린 게 다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또 새롭게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사자마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시세가 얼마니까, 코스피가 얼마니까 사고 팔아라 이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흐름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적어도 무료방에서라도 분위기 파악만이라도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VIP방에서는 또 이런 특징주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또 다 분류해서 짚어드리고 하니까 편하게 매매만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좋은 인연이 돼서 같이 또 우리 2021년에 좋은 시장을 좀 만들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